자, 봅시다. 약점 체크 7번째입니다. 첫 번째, 보기 2에 있는 가마에 해당하는 의문 현상의 유형을 보기 1에 기역 미음에서 찾아 순서대로 바르게 하라 그랬죠. 결국 대치, 단락, 동화, 첨가, 추격입니다. 첫 번째 나온 게 뭡니까? 도체. 얌내가 뭐가 된 거죠? 얄레. 얄내가 된 거죠. 예.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금 뭐 하나가 지금 안 보이고 있는 거죠. 리을 비읍에서 비읍이 없으니까 여기는 뭐가 됐다? 탈락 현상이 벌어졌죠. 또 얄레가 뭐가 된 거죠? 리을과 니은이 만나면 뭐가 되는 겁니까? 한 음절에서는 니은이 리을로 바뀌는 무슨 현상? 얄레로 바뀌는 무슨 현상? 유마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됐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 윗잇몸이 어떻게 된 겁니까? 윗인 몸이 된 거죠. 그러면 시옷이 디귿으로 지금 뭐가 돼버렸어요? 지금 바뀌어 있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걸 뭐라 그럽니까? 교체가 없는데 다른 말로는 대치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대치가 된 겁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윈, 닌, 몸이 된 거죠. 그러면 여기에 없던 무엇이 니은이 무엇이 됐다? 첨가가 된 데다가 마지막으로 디귿과 미음이 만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윈, 닌, 몸이 되는 무엇? 무슨 현상? 비음화 동화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게 따진다면 정답 몇 번이 되죠?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2번 다음 중 품사 통용 밑줄 치시고요. 품사 통용으로 볼 수 없는 것은 그랬습니다. 1번 만세 드디어 성공했다. 이때 만세는 뭐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감탄사죠. 산에 올라 만세를 뭐가 붙었죠? 조사가 붙었으니까 이건 뭐가 됩니까? 명사가 되는 거죠. 2번 벌써 새벽이 밝아온다 할 때는요. 밝아는요. 동사죠. 달빛이 밝아 들판이 환하다 밝아 환했다죠.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관형사가 되는 거죠. 3번 도움을 청할 대 여기는 뭐죠? 여러분들 대가 일이나 것의 뜻을 나타내면 뭐가 되는 거고요? 의존 명사가 되는 거고 또 뭐가 되는 겁니까? 니은대 뒤에 어떤 절이나 어떤 일을 설명하거나 또는 묻거나 시키거나 제안하기 위해서 그 대상과 상관없는 상황을 미리 말할 때 쓰이면 뭐가 되는 겁니까? 연결 어미가 됩니다. 근데 이 두 개는 완전히 뭐가 아니죠? 동일한 형태로 쓰인 것이 아니므로 두 개다가 뭐입니까? 품사 통용으로는 볼 수 없다.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 4번의 첫 번째 그는 열을 배우면 백을 한다. 조사가 있는 걸로 봐서는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수사죠. 그런데 밑에는요. 10사람이 100까지 전부 체온을 수식하는 수 관형사가 되겠네요. 정답 3번입니다. 3번 다음 중 로마자 표기가 바르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인천대교는 인천브릿지 맞고요. 송나리 맞고요. 여러분들 그러면 송나리 할 때 나리에다가 붙임표를 붙여야 돼요? 안 붙여야 돼요? 이름에는 붙임표를 붙이는 겁니까? 안 붙이는 겁니까? 그렇죠. 둘 다 허용이죠. 왜냐면 우리 돌림자들이 많아서 허용합니다. 제주도. 그럼 여기서 이 차이가 뭐죠? 붙임표 있고 없고의 차이가 뭡니까? 하나는 붙임표가 있으면 행정구역 단위의 제주도가 되는 거죠. 도지사가 있는. 근데 없으면 섬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꿈과 낭만의 섬 제주도 하면 뭐가 되는 거죠? 요 제주가 되는 거고요. 행정구역으로 따지면 붙임표가 있어야 되죠. 시군, 군, 읍면, 동 이런 것들은 붙임표를 붙여야 됩니다. 설악산. 이게 왜 잘못됐죠, 여러분들? 설악산은 자연 지물이나 문화재명 또는 인공 축조물 등에는 뭘 붙일 수 없다? 붙임표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4번 다음 밑줄 친 것 중에서 문장 성분이 다른 것. 문장 성분입니다.
연필 하나 빌려줘. 뭡니까 이거는? 목적어죠. 왜? 뭐가 생략된 거죠 여러분들? 조사는 생략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연필을 하나 빌려줘가 되는 거죠. 그럼 연필은 뭐가 되는 겁니까?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철수는 국어는 잘하지만 영어는 못한다 할 때는요. 철수는 국어를 잘하지만 영어는 못한다죠. 그러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것도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3번 탕수육만 나눠 먹자. 을을 붙여볼까요? 탕수육을 나눠 먹자. 돼요 안 돼요? 됩니다. 그럼 다 목적어인데 너 오늘 학교에 안 가니? 이거는 뭐가 되는 겁니까? 학교에 안 가니는 뭐가 되는 거죠? 학교에 안 가니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부사어에 해당하는 거죠.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다음 중 의문문이 쓰임이 다른 하나는 여러분들 의문문은 몇 가지가 있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의문문? yes, or를 대답하는 무슨 의문문? 판정 의문문. 됐죠? 그 다음에 뭔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무슨 의문문? 설명 의문문. 또 마지막으로는요. 대답을 필요로 하지 않는 무슨 의문문? 수사 의문문. 됐어요? 자, 그러면 한번 5번째 볼까요? 의문문 중 쓰임이 다른 하나 그랬습니다. 선생님이 학생에게 혹시 궁금한 점 있어요? 그랬죠. 이건 무슨 의문문입니까? 네, 아니요. 이것만 해도 되는 거죠. 그거 무슨 의문문? 판정 의문문에 해당하는 겁니다. 2번 종업원이 손님에게 더 필요한 것 없으세요? 네, 없어요. 끝났죠. 판정 의문문.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것 좀 엄마 갖다 드릴래? 그랬습니다. 그럼 3번은 뭐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실제로는 뭐에 가까운 거죠? 명령에 가까운 거죠. 그럼 명령에 가까운 것도 무슨 의문문입니까? 수사 의문문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출근하는 아버지에게 아버지 오늘 늦게 퇴근해서요? 슝 하고 가버리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3번. 그럼 1, 2, 4번 같은 경우는 뭐가 없는 긍정이나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는 판정 의문문이 되겠네요. 6번. 다음 담화의 표현 방식이 이질적인 거 그랬습니다. 귀가한 어머니에게 아들, 아 목마른데 어머니 자 물 여기 있다. 창가에 앉은 학생이 선생님 오늘 미세먼지가 심하대. 학생 네 창문 닫을게요. 이거 뭐죠 여러분들? 지금 뭘 물어보는 겁니까? 질문에서 자신의 의도를 뭐하게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방법도 있고요. 어떻게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방법도 있죠. 그러면 1번과 2번 같은 경우는 아 목마른데 한마디로 말하면 엄마 물 줘요 이 말이죠. 그것을 지금 돌려 말하는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간접적 표현입니다. 그럼 어머니가 그걸 알아서 자 여기 물 마셔라. 두 번째 창가에 앉은 학생에게 선생님이 오늘 미세먼지가 심하대 뭐란 뜻입니까? 문 닫을래?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간접이고요. 목적지까지 가는 길을 모를 때 행인이 구청으로 가려면 어느 쪽으로 가야 하나요? 오른쪽 모퉁이로 도시면 돼요. 직접적으로 자기가 말하고 싶은 걸 말하는 직접적인 거죠. 네 번째, 추운 겨울 실내에 들어오는 선생님을 맞이하면서 선생님 여기 따뜻한 차입니다. 그래 잘 마실게. 간접이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7번 다음 글에서 설명한 내용에 해당하는 단어는 일부 사동에는 밑줄 칠까요? 계속 밑줄 칩시다. 일부 사동 표현 중에는 주동문에 사동 접사를 결합하여 사동 표현처럼 사용되나 특수한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 이에 대응하는 주동이 없는 경우도 있다. 밑줄 전부 다 치시기 바랍니다. 특히나가 특수한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 괄호 치시고요. 별표 치시기 바랍니다. 자, 간신히 대통령과 약속 시간이 잡혔다. 그 다음에 선생님은 지구본을 돌리면서 세 번째 어머니가 아픈 동생에게 죽을 먹인다. 4번 희진이는 매일 철수를 바보라고 놀린다 그랬죠. 그러면 분명히 뭐 얘기는 한데 일부 사동 표현 중에서 분명히 주동문의 사동 접사를 결합해서 사동처럼 다 보여요. 그런데 이 4개 중에 특수한 의미를 가진 거 몇 번입니까? 4번이죠. 놀리다는 놀게 하다라는 거에서 놀다의 사동의 의미가 아니라 뭐가 되는 겁니까? 짓궂게 흉을 보거나 이런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8번
다음 글에 밑줄친 기억, 리을이 그 중 글의 통일성에 해치는 요소가 들어있는 것은 그랬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통일성이 뭘까요? 통일성. 하나의 문단에는 주제가 몇 개? 하나만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통일성이 위배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곳이 어딜까요? 음식점입니다. 가가지고 야 우리 그냥 통일해서 하나 먹자 하는데 너 뭐 먹을래? 짜장 근데 꼭 한두 명은 뭐라고 합니까? 난 짜면 이런 말 하죠. 그럼 통일성에서 위배된단 말이에요. 잘 보세요. 우리 마을에서 동룡인의 집 앞 마당이 제일 깨끗하다. 아침마다 온 식구가 나와 집 주변을 청소하고 혹 지나가는 사람들이 휴지를 버리는 경우가 있다 해도 어느 틈인가 식구 중 한 사람이 보고서는 곧 치워버려 얼굴을 찌푸리고 지저분함을 탓할 겨를이 없다. 맞죠? 치워버렸으니까 찌푸릴 겨를이 없는 거 맞죠? 우리 마을에서 부지런하기로 말할 때 동룡인에만 두드러진다는 것은 어느 일면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선운회나 정환이라고 해도 동룡인회보다 지저분하다거나 정돈이 잘 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구석이 전혀 없다. 그럼 동룡인회만 깨끗하지 않다는 거 맞죠? 분명히. 요 이름 보니까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응팔. 응답하라 1998. 요 주인공들이잖아. 야, 뭐 말하면 뭐 잡아봅시다. 집안 내부의 청결함에 있어서 택이네가 택구단 이 박보검 택이네가 동룡이네보다 더 나은 평이 있기도 하다. 맞죠? 분명히 동룡이네만 깨끗한 게 아니란 얘기니까. 그럼 하나 남았어. 우리 동네 사람들은 누가 뭐래도 부지런한 사람들임이 틀림없다. 비록 부유하다고는 할 수 없어도 괄호칠까요? 지금 깨끗하다 안 깨끗하다의 문제인데 잘 산다 못 산다의 문제가 아니죠.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얘기만 해줘야 돼요? 청결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뭐가 나온 겁니까? 부유함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뭐에 위배된다? 통일성에 위배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여러분 안 봤어요 이거? 응답하라 1998 안 봤어요? 보다 안 보다 나 굉장히 응답하라 1994 1998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왜냐면 우리 세대니까 딱 보면서 맞아 우리도 저랬는데 하면서 뭐 응답하라 1994 정도는 뭐 우리 후배들이니까 이러면 이제 또 연식이 나오나? 자 어쨌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자 9번째 문제 갑시다. 다음 글의 서술상의 특징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서술상 특징 동그라미 치시고요. 제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서술상의 특징을 찾으려면 다른 말로 문학에서는 이걸 뭐라 그러죠? 문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뭘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지문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뭐부터 봐야 된다? 답지의 핵심을 봐야 된다. 그러면 답지 1번 볼까요? 감각적인 문체 표현 밑줄 치시고요. 심리를 관념적 분석 밑줄 치시고요. 그 다음에 계층 간의 갈등 밑줄 치시고요. 인물 간의 격렬한 갈등 밑줄 치시고요. 그럼 여기서 관념적 표현이라는 게 뭐죠, 여러분들? 관념이 뭡니까? 구체적이다. 그렇죠. 관념과 유사한 것은 추상적인 겁니다. 그럼 추상과 반대는 뭐죠? 구체적인 거죠. 저번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럼 추상과 구체를 나누는 기준이 뭐죠? 네. 그러니까 추상하니까 그냥 잘 모르는 거, 구체 정확히 아는 거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추상과 구체를 나누는 기준이 뭐예요? 아이씨, 포괄적인 게 아니라 이게 얘기해 줬는데 우리 오감으로, 오감이 뭐죠?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으로 하나, 그 중에서 하나만이라도 뭐가 가능하면 확인이 가능하면 구체가 되는 거고요. 그걸로 확인이 전혀 안 된다면 뭐가 되는 겁니까? 추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건 추상이에요? 구체예요? 추상이 되는 겁니다. 사랑이 눈으로 볼 수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쟤 나 사랑하네 바로 알 수 있죠.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빨리 뛰네? 나 그만큼 좋아해? 이럴 수 있고. 후각, 냄새. 냄새가 오늘은 안 좋은데 너 오늘 나를 안 좋아하나 봐? 촉각, 뜨거. 나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미각. 장맛이 나는데 우리 이제 헤어질 때가 됐어. 이거 가능하죠. 근데 그런 거 불가능하죠. 그러면 여러분들 관념어란 건 뭡니까? 이런 추상적인 것들이 사전에 등재된 단어를 관념어라 그런 겁니다.
사랑, 민주주의, 자유, 선, 악 전부 어디에 등재되어 있어요? 사전에 등재되어 있고 뜻이 있는 거죠. 이런 걸 뭐라고 한다? 관념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갈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낮엔 이상스럽게도 날씨가 따뜻했기 때문에 길은 얼음이 녹아서 흙물로 가득 변했다. 야, 뭐가 됐대요? 날씨 따뜻하대요. 그다음에 얼음 녹았대요. 밤이 되면서부터 다시 기온이 내려가고 흙물은 우리 발밑에서 다시 얼어붙기 시작했다. 쇠가죽으로 지어진 내 검정 구두는 얼고 있는 땅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차한 기운, 미추죠. 그러니까 차한 기운을 충분히 막아내지 못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나온 게 뭡니까? 감각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죠. 지금 춥다, 찬 기운이다, 이런 것들. 사실 이런 술집이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잠깐 한잔하고 싶은 생각이 든 사람이나 들어올 때지, 마시면서 곁에 선 사람과 무슨 얘기를 주고받을 때는 되지 못하는 곳이다.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지만 그 안경쟁이가 때마침 나에게 기특한 질문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놈 그럴듯하다고 생각되어 추위 동그라미 치시고 때문에 저려드는 내 발바닥 밑줄 치시고요. 조금만 참으라고 부탁했다. 지속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죠? 누군가 술집에 들어갔는데 추운 기운이 계속 있다라는 것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김영 꿈틀거리는 것을 사랑하십니까? 하고 그가 내게 물었다. 사랑하고 말고요. 사랑하고 말고요. 밑줄 칠까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소설에서 갈등이라는 거 있죠. 갈등은 보세요. A와 B가 있죠. 얘가 갈등을 벌인다라고 하면 여러분 생각에는 무조건 싸운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보세요. 지금 뭐 먹고 싶어요? 떡볶이 먹고 싶어? 뭐 먹고 싶어? 삼겹살. 아침부터? 그럴 수 있지 뭐. 삼겹살 먹고 싶어. 자, 이거 갈등일까 아닐까? 싸운 적 있어 없어 지금? 없지만 갈등입니다. 갈등이란 건 뭐한 거? 서로의 뭐가 다른 거? 생각이 다르면 다 갈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끼리 웃으면서 갈등을 벌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빠 로맨틱 코미디 보자. 아니야, 오늘은 액션 봐야지.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갈등이 심화가 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자, 앞에서 김영 꿈틀거리는 것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니까 사랑하고 말고요. 생각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꿈틀거리는 거 사랑해요? 라고 그러니까 네 라고 대답한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내가 물어본 거에 대해서 긍정했어요? 부정했어요? 긍정했으니까 생각이 같은 겁니다. 그럼 갈등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럼 갈등과 관련된 거 다 버리면 몇 번? 3, 4번 끝. 그 다음에 주인공의 심리를 관념적. 우리 지금까지 읽어보니까 모르는 단어들이 있어요. 추상적인 것을 뭐 춥다 이런 것들 대놓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겁니까? 1번이 되는 겁니다. 서울 1964년 겨울. 10번. 다음 작품에서 밑줄 친 기억 리을 중 그 가리키는 바가 가장 이질적인 것. 그랬습니다. 자, 나의 지식이 독한 회의를 구하지 못하고 여기서 나는 누가 되는 겁니까? 화자가 되는 거죠.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여러분들 그 유치원의 생명의 서에서는요 무엇과 현재의 나와 본질적 나, 즉 현재의 자아와 본질적 자아를 구분할 수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의 자아인 나는 어떤 상황이고 부정적 상황입니다. 뭔가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거고, 얘는 뭘 찾아서 본질적 자아가 긍정적이고 이것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럼 다시 볼까요? 나의 지식이 독한 회의를 구하지 못하고 뭔가를 하지 못했으니까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부정입니다. 그러면 기억은 여기에 해당하겠죠. 내 또한 삶의 애증을 다 짐직하지 못하여 병든 나무처럼 생명이 부딪힐 때 저 머나먼 아라비아 사막으로, 아라비아 사막 미쳐치고요. 나는 가야 될 대상은 나죠 지금. 그러면 어디가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이죠?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는 것. 그러면 여기는 아라비아 사막에 가면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본질적인 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는 한번 뜬 백일이 불사신처럼 창렬하고 일체가 모래 속에 사멸한 영겁의 허족에 오직 알라의 신만이 밤마다 고민하고 방황하는 열사의 끝. 어디 얘기입니까 지금? 아라비아 사막입니다.
그 열렬한 고독 가운데 옷자락을 나부끼고 홀로 서면 지금 어디 있어요? 거기 가 있죠. 운명처럼 반드시 나와 대면한다. 이때 나는 어디에 납니까? 내가 찾고자 하는 아라비아 사막에 혼자 있는 나의 모습이죠. 다시 대면하게 될지니 하여 나란 나는 생명이란 그래서 얘와 대면한 누구는 나는 이겁니다. 그러면 이 아라비아 사막이라는 공간은 어떤 공간이죠? 내가 추구하는, 가고자 하는, 찾으려고 하는 본질적 자아가 있는 공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겁니까? 3번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때 현재 나가 본질적 나를 만난다라면 그 원시의 본연한 자태를 배우지 못하면 이것들에 대해서 배우지 못하면 나는 차라리 어느 사구에 회한 없이 백골을 차라리 죽어버리겠다 이거예요. 거기에서. 자, 11번. 다음 글을 통해 유추 동그라미 칩시다. 유추가 뭡니까? 뭐의 약자죠? 유비 추리의 약자입니다. 그러면 유추의 가장 특징은 서로 연관이 없는 두 대상에서 뭘 찾는 거죠? 공통점이나 뭘 찾는 거? 유사성을 찾는 게 유추가 되는 거죠. 자, 황소개구리가 외국의 황소개구리가 들어와서 토종개구리를 없애고 있어요. 그 다음에 외국에서 들어온 블루길이라는 고기가 토종 물고기를 없애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의 무엇은 생태계는 파괴가 되고 있습니다. 언어도 마찬가지다 그랬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황소개구리, 블루길, 언어죠. 그러면 추론해보면 언어도 어떤 언어가? 외국의 언어가 어디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 언어를 뭐한다? 파괴하는 내용을 설명하겠죠, 분명히. 이런 게. 그러면 황소개구리, 블루길이라는 거와 언어는 서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원래는. 근데 둘의 뭘 찾는 겁니까? 유사성, 공통점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런 걸 바로 유추라고 하는 겁니다. 자, 거리가 먼 것 그랬습니다. 순식이는 대학 입시를 두어 달 남겨놓고 어머니를 따라 점쟁이를 찾았다. 순식이도 자신이 대학 입시에 자신이 없었지만 어머니는 순식이보다 한층 더 갈팡질팡하였다. 순식이는 점을 그다지 신통하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혹시나 하는 기대감과 아울러 어머니가 하도 성화하는 바람에 못 이기는 체하고 따라 나섰던 것이다. 점쟁이 집에는 30명의 남녀노소가 대기실에서 쪽지를 받아들고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노보살님은 원래 점쟁이가 아니라 무당이었대요. 전에는 국거리만 하다가 몇 년 전부터 이곳에서 점만 친대요. 관상과 골상만 보고도 모든 것을 척척 알아맞힌다지 뭐예요? 순식이는 지루한 시간을 꾹 참고 최대한의 인내심을 발휘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얼마쯤 지나자 순식이 차례가 되어 옆방으로 들어왔다. 대학 시험 때문에 왔군. 얼굴만 봐도 뻔해. 인류대학은 떨어져. 그렇게 쓰여있어. 인류대학 중에서 제일 좋은 대학을 지원하면 누워서 떡 먹는 거야. 노보살님은 다짜고짜 고함을 지르자 어머니는 겁먹은 얼굴로 그저 감지덕지하는 인상이었다. 보살님 말씀대로 합지요. 그러면 어느 대학을 가야 할지 꼭 집어서 말씀해 주시지요. 제 아들놈은 의과대학에 가야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잔소리가 많건. 나를 어떻게 보고 그따위 잔소리인가. 인류대학 중 제일 좋은 학교면 뻔한 거야. 자, 알아서 가. 난 시간 없어. 순식이는 그 후 소위 인류대학 중에서 제일 좋다는 학교의 의과대학에 응시했지만 떨어지고 말았다. 자, 볼까요? 사고와 거리가 먼 것, 비판적 사고입니다. 1번, 미신은 현실에 대한 불안의식에서 싹튼다.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대학이 어떻게 될지 몰라. 특히나 엄마가 더 불안한 거죠. 그래서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였죠. 두 번째, 미신은 초월적인 것에 의존함으로써 불행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릇된 행동. 맞죠? 아들이 대학에 안 떨어지려고. 3번, 우리의 현실에서는 과거와 현재, 전통 문화와 외래 문화가 혼재하여 미신이 만연할 여건이 존재하고 있다. 맞고요. 4번, 새로운 세대가 미신을 과감히 떨쳐버리지 못할 때 보세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순식이는 기다리는 거 지루했으니까 이런 거 아니요. 이건 너무 확대를 한 거죠. 지금
이 범주 안에서 벗어난 거죠. 순식이는 더 이상의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지루했다라는 내용만 있지 그걸 부정하거나 아니면 싫거나 고치겠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11번은 뭡니까? 내용에서 아주 벗어나 버린 겁니다. 확대 해석한 겁니다.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12번 오류 문제죠. 역시 오류 문제 나오면 여러분들 뭡니까? 환장하는 거죠. 한번 봅시다. 유사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걸 찾으라 그랬네요. 장래행위가 민족마다 다른 것은 필시 죽음에 대한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며 또한 죽음에 대처하는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 생각이 달라지는 것임이 틀림이 없다. 장래 문화가 민족마다 달라서 장래행위도 갖가지라는 통과 의례를 연구하는 문화 인류학자들의 보고가 많이 있다. 그중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유럽이나 인도인들의 경우를 따져봐도 이는 자명하다 그랬습니다. 자, 이거 무슨 오류입니까? 보세요. 아니죠. 본문에는 잘 생각해보면 장래행위가 다른 것은 뭡니까? 죽음에 대한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라 그랬죠. 또 보면 죽음에 대한 생각이 다른 것은 뭐가 다르기 때문이다? 문화가 다르기 때문이라 그랬죠. 이건 무슨 오류입니까? 순환 논법의 오류입니다. 돌고 돌아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장래행위 자체도 알고 보면 뭐의 일부입니까? 문화의 일부죠. 그러니까 순환 논중의 오류가 되는 겁니다. 1번 볼까요? 성서에 쓰인 것은 모두 다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말씀 이게 바로 순환 뭐가 되는 겁니까? 돌고 도는 순환 논중의 오류 1번입니다. 그럼 2번은 뭘까요? 정환이는 덕선이를 미워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정환이와 덕선이는 서로를 사랑함에 틀림이 없다. 이건 뭐죠? 흑백 논리의 오류입니다. 3번 학생들에게 자율적인 복장의 착용을 다시 허용해 주자고? 그건 안 돼. 요새 아이들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독선적인지 몰라서 하는 소리야. 얘는요. 논점 일탈의 오류입니다. 왜냐면 교복 얘기인데 갑자기 이기적인 걸로 주제가 확 바뀌어버린 거죠. 논점 일탈입니다. 보통 남자와 여자들이 싸울 때 이런 걸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흔히 하는 말, 야 1절만 하자. 여자들은 왜? 뭐 찔린 거 있어? 옛날에 그랬잖아. 아까 얘기만 하자고. 그러면 왜? 내가 뭐 잘못 말했어? 그걸 결국 쥡니다. 남자들. 복장 터져서 지가 져요. 4번 단군 신화에 의하면 우리 민족은 곰의 자손이라고 하며 전통적으로 곰을 신성시해 왔다. 그런데 어떻게 곰슬개를 먹을 수 있을까? 이건 뭡니까? 부당한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입니다. 자, 웃기긴 웃겨요. 곰슬개 먹으면서 곰의 자손이라고. 할머니 간 쓸개를 빼어 먹는 거죠. 13번 문맥상 기억에 들어갈 적당한 단어입니다. 아예, 덕이, 애당초, 오히려 중에 하나 찾으란 얘기예요. 한번 봅시다. 근데 한번 물어봅시다. 아예하고 여러분들 아예는 뒤에 뭐가 보통 붙죠? 아예는 뒤에 보통 뭐가 붙습니까? 그렇죠. 부정어죠. 관용적으로 부정어와 결합하는 거죠. 애당초도 보통 부정어와 같이 결합하는 거죠. 아예 애당초 같은 경우는 관용적으로다가 우리가 부정어를 뒤에다 갖다 붙입니다. 됐죠? 4번 같은 경우는 역접에 가까운 거죠. 성격이. 2번은요. 첨가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더욱이 할 때는 뭔가를 더 첨가한다는 것. 자,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런 걸 알고 많은 사람들이 앞 못 보는 불우한 사람들을 보아왔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무슨 꿈을 꿀 것인가? 아니 꿈을 꾸는 것이 괄호하고 가능하기나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본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많지 않다라고 했으니까 부정어가 왔죠. 그러니까 몇 번이 가능성이 높다? 1, 3번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1번과 3번 중에 몇 번이 되죠, 여러분들? 기억에는 어떤 강조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1번보다는 몇 번? 3번이 더 적절합니다. 14번. 다음 글에서 사피어의 주장을 인용함으로써 강조하려고 한 것과 관계가 깊은 것을. 자, 여러분들 이거 들었죠? 언어와 무엇의 관계입니까? 사고의 관계죠. 언어가 사고를 지배하느냐, 사고가 언어를 지배하느냐. 자, 우리 인간의 문화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와 아주 무엇할 수 없다?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문화와 언어의 불가분의 관계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그 중에 첫 번째 것은 언어를 문화의 선도부나 핵심으로 보는 입장이다. 문화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으로 해석하든 아니면 우리의 정신적 능력의 차원 높은 표현체로 해석을 하든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언어라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다. 인류 언어학자인 사피어가 일찍이 주장했듯이 사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야말로 문화의 여러 양성 중에서 제일 먼저 고도로 발달된 것이며 또한 바로 그 문화 전체의 발달의 선행 조건이 되었을지도 모르는 일일 것이다. 자, 그러면 14번은 뭐에 대한 겁니까? 언어가 문화 전체의 발달의 선행 조건이 되었다는 거죠. 뭘까요? 창조성입니다. 언어가 문화를 만들어냈다라는 것과 연결해보면 창조성이라는 걸 찾아내셔야 됩니다. 15번. 기자의 질문을 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자, 기자. 근데 여러분들 이런 문제를 우리 수능에서 화법이라 그러는데 제가 수능 보는 친구들한테 늘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화법을 볼 때는요, 특히나 질문할 때 여러분들도 아마 수학 능력 시험을 준비하면서 봤을 거예요. 화법의 문제를 볼 때 지문을 먼저 이거 읽는 게 아니라 뭘 봅니까? 답지를 보면서 어떤 것들을 물어보고 있나를 봐야 돼요. 역시 답지를 먼저 보고 어떤 것들에 대한 질문인가 또는 어떤 것들에 대한 내용인가 이거를 확인하고 읽어가면서 지우거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일정한 대답을 유도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비판적 입장을 제시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지 아니면 추상적 질문 던져서 문제의 핵심을 비켜가고 있는지 아니면 논리에 일관성 없는 질문을 해서 주제에 벗어나고 있는지 찾아내면 되는 거죠. 한번 볼까요? 적절한 거. 북한이 핵 확산 금지 조약에서 탈퇴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가 있을 텐데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했습니다. 북한이 탈퇴 선언에 대해 아직은 명확히 판단할 근거가 없어요. 하지만 미국과 일본이 북한을 고립시키고 붕괴시키려는 의도를 뚜렷이 가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지요. 이런 압력에 대해 북한이 이번에 초강경으로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기자입니다. 질문이 기자의 질문 방식이니까요. 핵 확산 금지 조약은 원래 핵무기를 가진 강대국 중심의 현상 유지 정책의 수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국제 원자력 기구의 공정성 여부를 포함해서 국제 핵 질서나 미국 주도의 핵의 정치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라고 질문했죠. 그러면 주제에서 벗어났나요? 핵에 대해서 벗어나지 않았죠. 그러면 주제에서 벗어났거나 일관성이 없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럼 남아있는 건 뭡니까? 1번 아니면 2번이죠. 자, 그러면 1번이 정답일까요? 2번이 정답일까요? 1번요? 1번? 왜? 전제를? 잘 보세요. 기자가 대담을 이끌어내는 기능적인 역할에 그치는 게 아니라 자신이 능동적으로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관점을 드러내서 뭐 하는 거죠?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뭐해? 핵의 정치 누구 중심에? 미국 주도의 핵의 정치 어때요? 라고 핵이 다 미국 중심으로 돌아가는 건 어때요? 라는 비판적인 걸 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이런 거 나오면 틀리잖아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화법이 점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무시할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왜? 안 해봤으니까 보이는 대로만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정답은 2번입니다. 16번 다음 싸다의 사전적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싸다가 형용사 1, 2가 있습니다. 싸다 1과 싸다 2는 동음 이어에 해당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다이어죠. 다이어이면서 동음 이어에 해당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아니 우연히 싸다가 둘 다 싸다인데 하나는 뭐죠? 걸음이 빠른 거고 하나는 물건값이 싼 거죠. 소리는 같지만 의미가 달라졌잖아요. 2번 싸다 1의 기역과 니은은 속도가 빠르다는 측면에서는 다의어다.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되면 둘 다 속도가 빠른데 이 기역과 니은으로 나눠진 거니까 맞습니다. 싸다 2의 기역과 니은은 기본적인 의미가 같으므로 반이어도 동일하겠군. 반이어 같아요? 달라요. 니은의 반이어에 해당하는 단어가 뭡니까? 그럼 니은의 반이어에 해당하는 건 뭐예요? 자 보세요. 기역의 반이어는 뭐가 되는 겁니까? 비싸다죠. 니은의 반이어는 뭐가 될까요? 그러면 부당하다 정도가 되겠죠. 그럼 반이어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는 겁니다. 4번 싸다 이의 기역을 활용한 속담어는 싼 것이 비지떡 맞죠? 17번 다음 중 띄어쓰기가 바르게 된 것은 그랬습니다. 회원 간의 친목을 다지자 간 동그라미 칠까요? 여러분 간은 뭡니까? 간 의존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요? 띄어 쓰셔야 됩니다. 힘내고 다시 한번 더 도전해라.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한 번이 한이 수의 개념이 있으면 한 번은 뭐가 되는 겁니까? 띄어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보세요. 힘내고 한 번, 두 번, 세 번 도전해봐라. 수의 개념을 갖고 있으니까 한 번을 붙이는 게 아니라 뭐가 돼야 되죠? 띄어 쓰셔야 됩니다. 3번 우리나라에서는 김씨성을 가진 사람이 많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씨를 가리킬 때는 김씨는 뭐가 되는 겁니까? 붙여 쓰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틀렸고요. 아마 지금쯤 부산에 도착했을 걸 맞네요. 18번 다음 중 밑줄 친 단어의 품사를 잘못 연결한 것은 수술할 때는 첫째 뭐가 되는 거죠? 수사 맞죠 지금? 우리 동네에는 매월 첫째 주에 쉰다. 주를 수식하는 수 관용사 맞고요. 3번 신발은 첫째로 발이 편해야 된다.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앞서서 라는 의미를 가지면 뭐가 되는 겁니까? 명사가 된다죠. 맞이나 무엇에 앞서라는 의미를 가지면 이 첫째가 뭐가 된다? 명사가 된다라고 얘기했죠 분명히.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앞서서 무엇 해야 된다? 발이 편해야 되니까 수사가 아니라 이거는 뭐가 돼야 됩니까? 명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김 선생님는 첫째가 벌써 맞이죠. 맞이. 그러니까 이거는 명사 맞네요.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는 겁니다. 19번 다음 중에서 어법에 맞는 문장 그랬습니다. 어제는 너무 술에 취해서 여러분들 어제는 너무 술이 취해서 이런 말을 쓰는데 술이 지가 자기를 먹어 아우 나 취해서 이래요? 술이 취하는 게 아니라 술에 취해야 되는 거죠. 술이 취하면 웃기지 않을까? 갑자기 참이슬이 나타나서 네 양주 나와봐 막 이러면 양주가 또 술 먹고 참이슬 사랑해 뭐 미친 것들이지 이게. 웃기겠네? 재밌겠다. CF도 술들끼리 먹고 마시고 막 이러고 아유. 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번 지나간 시간은 다시 오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만 것은 밑줄 치고요. 한번 지나간 시간은 다시 오지 않는다는 뭐만 것은 뭐마다는 것이다. 이렇게 고쳐야 되잖아요. 주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번 지나간 시간은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고치셔야 됩니다. 3번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그 일을 끝내도록 해라 맞고요. 4번은 점수 얻는 데에만 너무 급급하는 학생들이 많다. 뭐가 다 틀렸을까요? 여러분 급급하다의 품사가 뭡니까? 형용사죠. 형용사는 뭘 쓸 수 없다? 는을 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고치면 됩니까? 급급한 이렇게 고치면 됩니다. 급급한 학생이 많다 정도로. 자 20번 후회막급과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 그랬는데 여러분들 일단 후회막급이 뭐죠? 일이 잘못된 뒤에 후회도 소용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만시지탄은요 기회를 놓쳐 때늦은 탄식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맥수지탄이 뭡니까? 나라가 멸망한 것을 보고 한탄한다라는 것은 나라가 있던 자리에 보리만 난다라는 뜻이니까요. 망양지탄이 뭡니까? 갈림길이 너무 많아서 양을 결국 잊어버렸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거 보통 어떨 때 많이 쓰입니까? 학문의 길이 많아서 어렵다 정도로 보통 많이 쓰입니다. 설이지탄은 뭡니까? 세상에 영고성세,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무상하다라는 탄식입니다. 그럼 정답은 몇 번이죠? 1번이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약점 체크 끝내고요. 교과서 좀 봅시다. 자, 우리 오늘 단어에 갈래하는 거죠. 맞아요? 자, 단어에 갈래 들어가겠습니다. 날씨가 흐려서 그런가? 항상 날씨가 흐리면 힘들이 없어.
나중에 공무원 합격하시고 이런 날 있잖아요. 이런 날. 이런 날은 딱 한 번 제끼는 거야. 월차 쓰고. 그 다음에 정말 좋은 게 뭐냐면 이런 날 그 강변 있잖아요. 저쪽 좀 외곽으로 나가면 요즘에 강변에 보면 카페들이 많습니다. 거기 딱 앉아가지고 은은한 커피향이 있는 거기 앉아가지고 한 3-4시간 가만히 앉아서 아무 생각 없이 괜찮습니다. 그 정도. 그 정도 뭐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114쪽이 갑니다. 자, 단어의 갈래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지만 단어는 크게 무엇과 무엇으로 나누는 거죠? 단위어와 하나의 어근만을 갖고 있는 단위어와 또 뭐가 있다? 복합어라는 게 있다. 복합어는 다시 무엇과? 파생어와 합성어가 있는 거죠. 자, 파생어는 접두사와 전미사가 붙는 거고요. 합성어에는 무슨 합성어와? 우리말 어순에 맞는 무슨 합성어? 통사적 합성어와 무슨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조심하셔야 될 건 접두사는 뭐를 바꾸지 못하는, 품사를 바꾸지 못하는 무슨 접사다? 한정 접사라고 하는데 전미사는 이 한정 접사도 있지만 품사를 바꾸는 무슨 접사도 있다? 지배 접사도 있다. 그래서 이 지배 접사를 좀 잘 봐둬야 된다. 이해됐죠? 자, 그래서 단위로 하나의 무엇으로 된 거? 근으로만 된 겁니다. 실질적 의미가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땅, 메아리, 사랑, 도시락, 시납으로 몹시 됐고요. 자, 단순히 어간 어미 활용형으로 된 경우 당연하죠. 왜요? 동사 형용사도 어근이 하나죠. 그러니까 활용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잖아요. 거기에다가 접사 붙을 수도 있습니다. 체언에다가 접사 붙을 수도 있어요. 자, 파생어입니다. 첫 번째 접두사에 의한 파생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거기 보면 접두사의 용례, 전미사의 용례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옆에 뭐가 의미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접두사나 전미사는 의미가 혼자 의미를 가져요? 못 가져요? 못 갖습니다. 못 가져요. 뭐에 붙으면 어근에 붙었을 때 그 뜻을 제한하면서 그런 의미를 갖는 거지 혼자만은 의미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쉽게 접두사나 전미사만 가지고 말을 해보면 돼요.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풋사랑하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풋풋한 사랑, 설익은 사랑 이렇게 알잖아요. 야, 근데 넌 말이야 고등학교 때 풋? 너 고등학교 때 계란 풋? 이거 병자예요. 병자.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뜻이 없지만 어근에 붙으면서 또는 어근의 앞뒤에 붙으면서 그 뜻을 제한할 때 이런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기억 잘 하셔야 돼요. 자, 파생어를 보니까 어근의 앞이나 뒤에 파생 접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이다. 파생 접사에는 어근 앞에 붙는 접두사와 어근 뒤에 붙는 뭐가 있다? 전미사가 있다. 짜자자자짠 보시면 파생어, 접두사에 의한 파생어입니다. 접두사 자체는 뭐가 없다? 뜻이 없으나 밑줄치고요. 접두사 자체는 뜻이 없다. 계속 얘기할 겁니다. 기존 어근에 특정한 뜻을 더하거나 강조, 뜻을 더하거나 강조, 밑줄. 하여 만들어진 단어다. 다시 밑줄 칠까요? 기존 어근의 품사를 바꾸는 경우가 없다. 그래서 무슨 접사다? 한정 접사가 된다. 군지세가 있죠. 그래서 말은 말인데 군말, 불은 불인데 군불, 살은 살인데 군살. 이때 군은 뭡니까? 쓸데없는 또는 가외의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군살은 무슨 살이죠? 원래 살에 더 붙어있는 가외의 살이 되는 거죠. 군 식구는요. 내 식구보다 더 있는 뭐 가외의 식구 정도가 되겠죠. 돼요? 안 돼요? 됐어요. 아, 군살은 쓸데없는 살이네요. 자, 집, 셋 이런 것들이 있고요. 두 번째, 접두사는 위의 예처럼 대체로 특성 품사와만 결합되는 경향이 있지만 군은 명사와만 결합하죠. 하지만 명사 용언에 다 붙는 것들도 있다. 덧신, 덧신다. 그 다음에 뒤범벅, 뒤석다. 올벼, 올르되다. 헛수고, 헛되다. 애호박, 애되다.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참고 별표 치시기 바랍니다.
접두사와 관용사의 구별법입니다. 밑줄 칠까요? 관용사는 거의 모든 피수식어와 연결 밑줄 치고요. 관용사는 거의 모든 피수식어와 연결 밑줄 치고요. 접두사는 다시 밑줄. 접두사는 몇몇 특정 어근과 결합 밑줄 치고요. 다시 관용사는 명사 사이에는 다른 말이 끼어들 수 있다 밑줄 치시고요. 관용사와 명사 사이에는 다른 말이 끼어들 수 있다 밑줄 치시고요. 접두사와 어근 사이에는 다른 말이 들어갈 수 없다 밑줄 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마을은 새우리 마을이라는 말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새는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새는 뭐가 되는 겁니까? 관용사와 명사 사이에는 다른 말이 더 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새는 뭐가 되는 거죠? 관용사가 되는 겁니다. 맨발이라는 게 있죠. 맨 예쁜 발이라는 말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맨은 뭐가 되는 겁니까? 접두사가 되는 겁니다. 들 볶다에서 들 많이 볶다란 말은 안 되죠. 그러니까 다른 말이 올 수가 없으니까 들은 뭐가 된다? 접두사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접두사의 용례 한번 봅시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한번 볼까요? 근데 그 예전에 말이에요. 일부 띨띨한 학생이 이렇게 질문하던데, 선생님 왜 강 뒤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 뒤에 어떤 말이 올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얘는 접두사가 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이렇게 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앞에 뭐가 올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이거를 물어보는데 좀 황당해서 순간적으로 답을 못했어요. 헉!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당연 안 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은. 자, 군. 어떤 뜻으로, 강. 네 가지 뜻이 있죠. 다른 것이 섞여 있지 않는 물기 없는 억지스러운 강하다의 강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뭐냐면 다른 것이 섞이지 않는 것 중에 보면 강술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들 이거 뭐라고 여러분들 발음하면 야 깡술 먹었다라는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누구랑 헤어지면 안주 안 먹고 그냥 술만 드립다 먹을 때 깡술 먹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뭐 없이 다른 거 섞이지 않고 오직 뭐만 먹은 술입니까? 술만 마신 거예요. 그런 걸 강술이라 그래요. 물기가 없는 것은 강기침. 그래서 우리 보통 마른 기침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 물기 없이 나오는 기침. 억지스러운 강호령, 강호름. 엥 막 우는 거. 강도의, 강추위, 강타자. 보통 여러분 강도의, 강추위보다는 강타자를 많이 보는 거죠. 강한 거. 군, 쓸데없는 가외의 뜻입니다. 쓸데없는 군은 뭐죠? 군소리, 쓸데없는 소리, 쓸데없는 살, 쓸데없는 불. 가외에는요, 군식구, 군입, 군것질. 아하, 여러분 그러면 군것질은 형태소 몇 개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군것질은 형태소가 몇 개죠? 이거 보니까 일단 군은 뭔 건 알겠어. 접두사인 건 알겠어. 형태소 그럼 몇 개? 두 개? 아니죠. 군 플러스 것 플러스 질이라는 뭐가 있는 겁니까? 전미사가 있는 거니까 형태소가 3개입니다. 그럼 나온 김에 이거 봅시다. 형태소 몇 개일까요, 얘는? 위에 있어야 돼, 형태소. 이런 것들이 힘드니까. 형태소 몇 개? 몇 개? 4개? 3개? 4개? 3개? 이럴 줄 알았어. 위라는 한자가 있죠, 분명히. 한자는 하나하나 글자가 뭐가 됩니까? 형태소입니다. 그럼 위 플러스 뭐가 붙은가요? 하! 플러스 아서입니다. 그래서 해서가 된 거죠. 이미 몇 개? 이다는 무슨 조사? 그러니까 2 플러스 다니까 형태소 몇 개? 5개. 환장하는 거죠. 일이 안 돼요. 하다잖아요. 하다 하고 아서가 붙어서 해서가 된 거잖아요. 일이요. 위라는 건 한자어입니다. 그러니까 5개의 형태소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럼 나온 김에 형태소 대세기다. 형태소
아, 이거 쉽잖아. 몇 개요? 되가 뭐예요, 여러분들? 접두사죠. 색이긴 색이네 다시라는 뜻이니까 플러스 색이다의 기본형은 색이다, 색이고 색인이니까 몇 개가 되는 겁니까? 세 개잖아요. 아, 이거 쉽지. 자, 개 해봅시다. 야생에 변변치 못한 헛된 이치에 맞지 않는 정도가 심한입니다. 그러면 야생에 변변치 못한 개살구, 개떡. 개살구는 야생이 살구란 뜻입니다. 개떡은요? 변변치 못한 떡, 개떡. 개떡 알아요? 어떻게 알아? 아니, 진짜 가끔씩 깜짝깜짝 놀란 게 진짜 연식들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야. 개떡 어떻게 생겼어요? 그죠? 동그랗게 늪지 호떡같이 생겼는데 호떡보다 좀 두껍고 좀 넓으면서 쑥떡 모양을 갖고 있는 거. 맛있어요? 전 맛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안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맛없어. 맛있어요? 옛날 우리 아버님 어머님은 추억으로 먹었던 떡이에요. 아, 꿀 찍어 먹어서 그 꿀맛이지 떡맛이. 아, 그렇게 따지면 찌개는 맛없는 찌개가 어디 있어? 라면 스프 넣으면. 난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다음 개떡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 볼까요? 헛된 이치에 맞지 않는 개꿈, 개소리, 개죽음. 정도가 심한 개망나니, 망나니인데 아주 그냥 죽일 놈 같은 것들. 정도가 심한 망나니는 개망나니. 날은 생것의 지독한입니다. 여러분은 생것 아직 있지 않은 뜻의 날것, 날고기 이런 거 있죠. 그럼 거기 군 앞에 지나쳐 군도 한번 동그라미 칠까요? 강군 동그라미 쳐봅시다. 강군 동그라미 쳐보고요. 그 다음에 대, 큰, 위대한, 대가족, 대보름, 대성공. 덧, 본래의 의미, 본래에 있는 위에 덧신, 덧조고리. 돌 동그라미 치고요. 야생의 뜻을 갖으면 돌배, 돌감, 돌미나리. 그래서 돌배가 뭔지 알죠, 여러분들? 배인데 이렇게 조그만한 겁니다. 한 요 정도예요, 요 정도. 정말 단단하죠. 먹어본 적 있어요? 먹어보세요, 한번. 아주 그냥 레모나 한 100개를 한꺼번에 먹은 느낌이에요. 딱 먹는 순간 으악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돌배를 언제 쓰냐면 우리 배는 달콤하잖아요. 근데 어때요? 이게 손으로 쭉 누르면 물렁물렁하죠. 또 돌배하고 배하고 접을 붙이면 단맛은 그대로인데 약간 딱딱해집니다. 돌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접 붙일 때 좀 많이 쓰는데 먹으면 아주 환영합니다. 자기가 온몸으로 전율을 느끼고 싶은 날 돌배 한번 먹어보세요. 바로 느낍니다. 그 다음에 품질이 낮은 돌파리 이렇게 되고요. 돌 동그라미 치워놓고요. 특히나 돌배는 야생이라는 거 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가 있어요 지금? 들 동그라미 치고요. 야생의 동그라미 치고요. 그러면 들깨, 들고양이, 들쥐는 야생이 여기는 뭡니까? 이것도 역시 야생의 개, 야생의 고양이, 야생의 쥐입니다. 그다음 마구 몹시 있고요. 막 닥치는 대로 막일, 막벌이, 마지막 막둥이, 막자. 그 다음에 말, 큰, 말벌, 말뱀이, 말개미, 맨 오직 그것뿐인 맨발, 맨주먹, 맨몸. 매는 차지지 않고 매지, 매밥, 매떡. 꿈이 여러분들 나 이거 할 때마다 진짜 맨 얼굴이라 그러죠. 여러분 화장 안 하는 거. 맨 얼굴이라고 근데 오늘 맨 얼굴이네 해야 안 해요. 이 말씀은 안 돼요. 매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매는 무슨 뜻입니까? 오직 그것뿐인 거죠. 그럼 맨 얼굴은 무슨 뜻이에요? 화장 안 한 얼굴이란 게 아니라 얼굴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얼굴에 눈, 코, 입이 없는 게 맨 얼굴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맨 얼굴이네? 뭐 누르고 왔어 오늘? 근데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맨 얼굴 예뻐. 미친 거지 이거. 욕입니다. 야, 맨 얼굴이 예뻐하면 너 일로 와. 멱살 잡고 너 일로 가자. 이래야 돼요. 무슨 얼굴? 민 얼굴입니다. 근데 이 방송에서도 맨 얼굴 하는데 진짜 취패스도 없고. 무슨 얼굴? 민 얼굴이 화장 안 한 얼굴이 민입니다. 그래서 민은 꾸밈이 없는, 맨은 아무것도 없는. 어이. 당신 일로 좀 나올래? 됐죠? 얼굴에다 그런 거 쓰는 거 아니에요. 갑시다. 그 다음에 민까지 했고요. 민 얼굴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불 동그라미 칠까요? 불
붉은색을 띈이란 말도 있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몹시 심한 아직 어긋남이죠. 붉은색을 띈 건 불려우, 불개미, 불곰. 근데 색깔이 어떤 색입니까? 붉은색이 되는 거고요. 신 동그라미 치시고요. 새로운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제품, 신천지, 신상품, 신세계. 신바람은 뭘까요, 여러분들? 신바람은 분명히 여기서 신은 신제품, 신천지, 신상품, 신세계가 뭐가 되는 겁니까? 파생어죠. 그럼 신바람은요? 신바람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신바람 난다 할 때 신바람은 뭐가 될까요? 합성어입니다. 신나는 바람이란 뜻이에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니까 알이 있고요. 덮어 싼 것을 덜 떨쳐버린다. 그래서 알몸뚱이, 알자, 양, 서양시계. 그 다음에 어린이죠. 그래서 애호박, 애벌레. 자람과 읽는 정도가 빠르다. 올벼, 올밤. 찰은 차찰 동그라미 치시고요. 여러분 요거 찰기가 있는 뜨는데 지읒 앞에서만 뭐를 쓴다? 차를 쓴다. 밑줄 별표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세요. 차좁쌀, 차조조. 그 다음에 찰수수, 찰고무, 찰옥수수 이런 것들도 있죠. 보세요. 그러면 차좁쌀, 차주할 때는 뭐가 있어요? 지읒이 있죠. 바로 차. 지읒 앞에서는 뭘 쓴다? 차. 지읒이 아니면 차를 씁니다. 보세요. 차좁쌀과 옥수수는 무슨 옥수수일까요? 차옥수수인가요? 찰옥수수인가요? 그렇죠. 찰옥수수죠. 왜? 지읒이 아니니까. 요건 구분하셔야 돼요. 오늘도 아침에 내가 요거 잠깐 좀 와서 조금은 여유롭게 오니까 저 스타벅스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그 언니 좀 만나러, 저 빠마한 언니, 초록색 빠마 하는 언니 좀 만나러 아침에 갔다 왔단 말이에요. 오다 보니까 여기 팔더라고. 밤. 하나 사올까 했는데, 그 익은 밤이면 사와서 좀 줄까 했는데, 생밤이라, 까기가 귀찮잖아, 이게. 그래서 안 했어요. 좀, 근데, 그 막 익히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거든. 이거 지금 사도 되네? 그러니까, 10여 분 걸린다고. 그냥 왔어. 당신들은 10여 분 때문에 밤을 못 먹은 거예요. 저 사람도 일찍 했어야 되는데 좀 늦게 해서 게을러서 밤이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은. 자, 다시 갈까요? 어쨌든 그 다음에 참, 진짜, 의. 또 뭐가 있나요? 진짜 올바른 품질이 좋은 먹을 수 있는 이죠. 참사랑, 참뜻. 진짜 사랑, 진짜 뜻. 품질이 좋은 참먹, 참젓, 참흑. 먹을 수 있는 참꽃, 참배, 참살구. 풋 뭐가 되는 겁니까? 덜 익은. 그래서 풋사랑, 풋사가, 풋잠. 큰 한창 박간이라는 뜻이 있고요. 솜을 둔. 그래서 뭐가 되는 겁니까? 핫바지, 핫옷. 핫바지는 뭐가 됩니까? 여기다가 솜을 넣어둔 거죠. 지금은 솜을 넣지 않고 여러분들은 무슨 옷을 입습니까? 거위털 또는 뭐 오리털, 구스 막 이런 거죠.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거 없었어요. 전부 솜이에요. 그래서 애들끼리 뭐 하냐면 담배 뿌리 있잖아요. 이게 불장난하면서 이게 살짝 옷에 갖다 대면 구멍이 납니다. 그러면 솜이 보이거든요. 그럼 솜을 빼버려요. 그럼 여기가 없어요. 춥죠, 애들이. 그리고는 뭐 내일 아니니까 집에 가면 뒤지게 맞습니다, 엄마한테. 근데 이거 재밌어요, 그게. 내일만 아니면 참 재밌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릴 때 그렇게 놀았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옛날이 훨씬 좋았던 게 뭐냐면, 여러분들 옛날에 혹시 어릴 때 눈썰매 타면서 동네에서 놀아본 적이 있어요? 동네에서 눈썰매 타면서 놀아봤어요? 막 비료 푸대 갖고 막 이렇게 진짜 연식 도대체 이 사람들은 나의 내가 살았던 시대와 다를 게 전혀 없어. 요즘도 해요? 네. 비료 푸대 갖고? 어디에서? 많이 하던데. 어디? 동네 동막골이야 혹시? 뭐 전쟁이 일어나도 언제 일어난지 모르는 동막골에 살아?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옛날에 그거 해봤을 때 왜 비료 푸대나 이런 거 하다가 돌불이나 이런 데에다가 탁 걸려서 막 아파본 적 있어요, 없어요? 뭐야? 그 달라진 거는 평평한 곳이었구나, 다. 예전에는 우퉁부퉁 하잖아요, 동네가. 비포장도로가 많잖아요. 눈이 쌓이면 거기에다가
비료푸대를 누군가 갖고서 타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빙판이 되잖아요. 할머니들 난리 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걸어다니면서 막 욕을 해요. 이놈의 새끼들 할머니, 할아버지 죽이려고 이러냐고 막 이렇게 미끄럽잖아요. 그럼 가다 보면 돌뿌리에 쾅쾅 하면은 막 엉치뼈 다 하고 옷 찢기잖아요. 그래도 즐거웠어 그때는. 그럼 옷이 다 젖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코에서 막 물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얼굴 빨개서 집에 들어가면 그때 좋았던 게 뭐냐면 어머니가 등짝을 한 대 때립니다. 입술이 보라색으로 바뀌어서 이놈의 새끼 감기 걸리면 어떡려고 하면서 옷을 벗겨서 딱 따뜻한 옷에 이렇게 딱 말려주면서 이불이나 이렇게 싹 안아주면서 춥지 하면서 이게 뭔가를 줄 때 그때 어머니의 사랑. 지금 어떻습니까? 어머니가 들어서 샤워해 이러죠. 참 사랑이 참 변하니 동사입니다. 사랑은. 그래서 자 갑시다. 그때 생각이 나서 그래요. 자, 보람이 없는, 그래서 헛고생, 헛농사, 헛수고, 헛걸음, 헛살다. 짝이 없는 헛 하나가 된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밑에도 한번 볼까요? 위에 밑줄 칩시다. 위에 용례는 관형사형 접두사에 해당한다. 밑줄 치시고요. 관형사형 접두사니까 뒤에 뭐가 오는 겁니까? 여러분은 관형사형 접두사면 뒤에 뭐가 와요? 명사가 온다는 뜻이에요 결국은. 그런데 밑줄 다시 칩시다. 그 밖에 부사성 접두사도 있다. 그러면 부사성 접두사는 뒤에 뭐가 오는 겁니까? 용언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뭐가 왔죠? 늦 다음에 뭐가 왔습니까? 되다. 덧 다음에 나다. 돼 다음에 색이다. 드 다음에 높다. 들 다음에 볶다. 쑤시다. 전부 뭐가 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동사, 형용사가 오고 있는 거죠. 됐어요? 안 됐어요?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몰지각한 선생 중에 어떤 말을 하냐면 이거는 뒤에 명사가 온다. 뭐야? 아닙니다. 지금 예시 자체도 관용사형 접두사니까 뒤에 명사가 오는 건 맞지만 사실은 뭐가 있다? 부사성 접두사도 있다라는 것. 뒤에 뭐가 온다? 용언이 오는 것들도 있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됐어요? 안 됐어요? 됐습니다. 그래서 옆에 그 날개 좀 볼까요 여러분들? 116쪽에 날개 좀 보시면 선이라는 게 있죠. 익숙하지 않고 서툰 사람들. 그래서 선무당, 선우순, 선잠이 있고요. 뒤에 선은 뭡니까? 앞선 사람이란 뜻이죠. 그래서 앞선 이미 죽은 선이자 선친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 할 때 이 선자를 쓰는 거죠. 그래서 원래 선생은 뭐 하는 사람이 학문만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앞에 미리 생을 살아온 사람. 그래서 우리에게 인격, 인성 가르치는 사람. 그래서 옛날에도 조선시대에도 님자를 붙일 수 있는 게 3명밖에 없었습니다. 뭡니까? 임금님, 부모님, 스승님. 이렇게 3개만 님자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도 누구한테 허리를 굽힙니까? 유일하게. 자기 부모를 빼면 스승님한테만은 허리를 굽히죠. 그래서 세자 때부터 스승님이 와서 아이고 스승님 하면서 이러잖아요. 그럼 같이 뭐 맞자를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앞에 나와서 뭐 인생, 인격으로 인성을 가르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숫, 생긴 그대로에 더럽혀지지 않은 숫처녀, 숫은식, 숫눈, 숫사람, 숫처녀 정도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거고요. 하나 더 보시면 시집이 시가이, 그래서 시부모, 시동생, 시삼촌, 시월드를 얘기한 겁니다. 여자분들이 싫어하는 시월드. 됐나요?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전미사는 잠깐만 쉬었다가 전미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갑시다.